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인교육대학교 컴트리팀의 김고은, 김재경입니다. 이번 2022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에듀톤에 참가하여 여러분들께 저희 팀이 기획한 총 5차시 분량의 수업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프로그램 선정 및 기획 과정을 소개하고 수업의 발전 과정과 차시별 수업 내용 소개, 마지막으로 수업 시연 과정 소개와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선정 및 기획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팀의 수업 프로그램명은 인공지능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을 사용하여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현해보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차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이 분류,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활동을 한 후에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 중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을 사용하여 가상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왜 이미지 모델 학습을 수업 주제로 삼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델 학습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학교 입구 앞에서 발열 체크를 통해 체온을 잽니다. 이때 카메라가 학생들의 얼굴만을 따로 인식하여 신체 온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도 인공지능의 이미지 모델 학습 기술인 것처럼 학생들의 삶과 맞닿음, 가장 친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지 모델 학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미지 모델 학습 사례들 중 왜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택배라는 소재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택배 물류가 늘어나 택배 분류 자동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택배를 모양에 따라 분류해주는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수업 기획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두며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프로그래밍보다는 인공지능 학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팀의 수업 대상 학년은 4학년으로 아직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실과 교과를 배우지 않는 학년이기에 5, 6학년에 비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프로그래밍보다는 저희 수업의 목표인 인공지능 학습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최대한 코딩의 비중을 줄이고 코딩 과정을 단순화하여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의 예를 들자면 5차시 프로그램 제작 활동에서 블록 코딩을 직접 하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제공해준 파일에 미리 배열되어 있는 블록들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립해 나가는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구성하여 수업의 목적인 인공지능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저희 팀의 전체적인 수업은 1에서 3차시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고 4, 5차시에서는 앞에서 배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청인의 마을이라는 가상의 마을을 등장시켜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고 학생들이 수업 상황에 몰입하게 하여 학습 욕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청인의 마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업의 발전 과정과 차시별 수업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면서 최종 지도안을 처음 작성하였던 지도안과 비교했을 때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 선생님과의 멘토링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도 선생님과의 멘토링 활동은
저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활동 중 하나였는데요. 지도안의 서식 측면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여러 피드백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처음 작성했던 지도안의 차식 구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론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차시와 차시간 학습 내용 중 지나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등의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 저희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차시를 구성하여 지도안에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학습 내용이 겹쳤던 차시들을 통합하여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등 지도안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수업 시연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업 시연할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 학습 환경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학습지를 수정하는 등 저희가 학습자들을 고려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어 리뷰 활동을 통한 다른 예비교사분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 내용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많이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4학년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많이 다뤄보지 못한 학년이므로 저희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도록 하는 식으로 활동 내용 수정과 차시 구성을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활동 또한 구체적으로 피드백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차시에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의 지도안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1차시부터 5차시까지의 총 차시별 수업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의 학습 목표는 우리 교실 속 다양한 물건을 나만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입니다. 해당 차시 활동은 총 3가지로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분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서 분류의 개념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택배 분류 자동화와 관련된 영상을 보며 분류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나만의 분류 기준을 만들어 교실 속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분류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실 속 다양한 물건을 모양별로, 색깔별로 또는 쓰임새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시의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입니다. 해당 차시에서도 총 3가지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학습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퀵드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이 맞히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학습하는 원리,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처럼 분류해보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언플러그드 활동은 저희가 제작한 그림카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한 친구가 분류 기준이 다른 두 그룹을 만들고 해당 기준에 알맞은 그림카드를 2장 놓는다면 다른 한 친구는 맨 처음 친구가 놓은 그 카드만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그 기준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3차 시의 학습 목표는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 중 이미지 모델 학습을 다룰 수 있다입니다. 해당 차시부터는 직접 개인 태블릿으로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해 이미지 모델 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해당 차시는 2가지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안경 착용 여부를 분류해주는 이미지 학습 모델을 제작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엔트리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이 안경 착용 여부를 분류해주는 이미지 학습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직접 자신만의 이미지 학습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이때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분류해주는 모델, 동물과 인간을 분류해주는 모델 등 다양한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4차 시의 학습 목표는 수청이 마을의 문제를 알아보고 절차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볼 수 있다입니다. 총 3가지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수청이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수청이네 마을에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한 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수청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수청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6하 원칙으로 정리해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3번째 활동은 앞선 활동을 통해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보면 좋을지 절차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 시연을 진행한 5차 시의 학습 목표는 엔트리의 인공지능 이미지 모델 학습을 활용하여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2차 시는 앞선 차시에서 알아본 수청이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차시로 총 2가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 앞 차시에서 정리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엔트리 이미지 학습 블록을 사용해 택배를 모양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렇게 만든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로 교실 주변에 물건들의 사진을 찍어 이 물건들을 모양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는 4학년 학생들에게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현해보자 라는 수업 주제를 가진 5차시 부분을 시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1인 1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태블릿을 사용하여 엔트리 코딩을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5차시는 앞차시에서 세워본 문제 해결 계획을 바탕으로 엔트리의 이미지 모델 학습을 활용해 수청이네 마을에 생긴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차시 수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본차시 수업에 앞서 먼저 4차시 수업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수업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5차시 수업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되었기에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게 하고자 활동을 시작할 때 아직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이 없는 수청이네 택배회사의 모습이 담긴 엔트리 작품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엔트리의 리메이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 엔트리 작품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활동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 먼저 이미지를 입력하면 택배의 모양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모양에 맞게 분류해 주도록 하는 코딩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삼각형, 사각형, 원 모양으로 분류해 줄 수 있도록 엔트리의 이미지 모델 학습을 사용하였습니다. 도형의 모양을 학습시켜주기 위해 각각 도형의 사진을 10장씩 업로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이 이미지 파일들은 학생들이 교사가 제공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직접 다운받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지만 저희가 수업 시연을 하기 전 미리 태블릿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태블릿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할 때 다운 속도가 제각각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수업 때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미리 이미지 파일들을 학생들의 태블릿에 넣어놓은 상태로 진행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모델 학습 이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택배가 자동으로 모양별로 분류되고 분류된 택배가 올바른 모양의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직접 블록 코딩을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처음부터 코딩을 해보는 활동보다는 교사가 코드 블록을 미리 해당 작품에 제공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리 제시된 블록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하며 블록이 들어갈 위치, 순서에 맞게 블록을 배치하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여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모델 학습과 블록 코딩 활동을 진행하여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을 학생들이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완성 후에는 이것을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태블릿의 카메라를 사용해 교실 속 여러 물건들의 사진을 찍어보고 이 이미지들의 모양에 맞게 택배가 자동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실생활에서 사용해보는 활동까지 진행한 후에는 분류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떤 것이 문제였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소감 등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 역시 존재했는데요. 저희는 태블릿을 활용한 엔트리 수업을 진행하였기에 태블릿의 비중이 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통해 후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활동 내용을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 다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여 미리 이미지 파일을 학생들의 태블릿에 넣어놓고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 수업 도중 돌발 상황이 몇 가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한 번에 여러 학생이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 몇몇 학생들의 태블릿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블록 코딩을 진행할 때도 태블릿이 느려져서 블록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가 힘들어 잘못 놓는 경우가 여럿 있었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옮기다가 더 엉망이 되기도 해서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잘 되는 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짝 활동으로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획이 없던 상황이라 당황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 완벽한 수업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문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수업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자기 반성 또한 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속 살아갈 예비교사로 학생들에게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에듀톤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워크숍부터 수업 시연까지 진행하며 미래의 교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갖춘 것 같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해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더욱 다양한 경험과 연습을 해보아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에듀톤의 참가가 오늘의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경험을 위한 전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